안녕하십니까. 신용상담 사례 연구 강의를 진행하게 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부 박지상 선임심사역입니다. 신용상담 사례 연구는 신용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의 상담 방법과 방향에 대한 강의를 기본 이론 강의와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강의, 사례 연습 강의 각 1회씩 총 3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신용상담에 관한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담자의 소득과 부채, 신용 상태를 진단하고 상담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대상자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상의 특성과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내담자의 재무적 상황, 특성과 성향에 따른 솔루션을 준비할 수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신용상담의 단계별 상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상담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단계에서는 상담 대상을 보유 채무의 연체 진행 단계별로 분류해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담자에 대한 탐문을 통해 신용 상황을 진단하게 됩니다. 경제 상황, 채무 상황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 진단부터 채무에 대한 대응 성향과 같은 주관적인 지표 또한 진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파악한 상담 대상 유형 및 신용 진단을 토대로 신용 상담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3단계를 차례로 소개해드리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용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신용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 또는 관리해 나가고 여러가지 자원과 기회를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원과 기회란 단순히 금전적인 자원과 금전적인 기회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지원제도, 관계기관 서비스, 시간적인 기회 등 다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상담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경제적 문제, 부채 문제 악화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대응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신용상담의 형태로는 이미 발생한 신용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적 상담과 내담자의 미래를 위한 예방적 상담, 내담자의 생산적 재무관리 계획을 유도하는 생산적 상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 형태의 상담을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내담자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상담 대상을 상담편 이상 연체 단계별로 분류해보면 정상금융소비자, 연체위기자, 연체진행자로 구분 가능합니다. 신용상담 대상은 대상에 따라 내담자 요구사항이 다 다르며 이에 따라 상담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담자는 상담이 시작되면 우선 내담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탐문하여 내담자가 처한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내담자별 상담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용상담의 첫 번째 단계는 상담 대상 분류입니다. 상담 대상을 정확히 분류해야만 상담자의 특성 파악이 용이해지고 보다 적합한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대상 분류의 예시는 앞서 설명드렸던 정상금융 소비자, 연체위기자, 연체진행자 구분입니다. 이는 연체 단계별로 구분한 개념인데 해당 단계마다 채무자의 특성이 다소 다릅니다. 우선 정상금융 소비자는 보유 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하고 계신 분인데 이런 분들은 보통 보다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효율적인 재무관리 및 신용관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연체위기자의 경우는 현재 채무 연체는 없으나 곧 채무 연체가 도래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현실화된 연체위기로 인해 재무적 불안이 상승하며 가족과 친구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거나 돌려막기와 같은 위험한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연체위기자분들은 연체 방지 방안 또는 혹시 연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 요청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연체 진행자입니다. 연체 진행자는 연체 단계에 따라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연체가 이미 시작되어 진행 중이나 연체 기간이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되기 이전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연체로 인해 시작된 채권 추심으로 극도의 재무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사채를 쓰는 등 부정적인 재무 관리를 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체가 이미 3개월 이상 진행되어 연체정보 등이 신용정보상에 등재된 분들을 말합니다. 장기간 연체가 진행되어 채권 추심이나 압류가 진행된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 급증하는 단계입니다.
연체 진행자분들은 현재 처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장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위주로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자는 상담 대상의 유형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더 이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구체적 목표와 대안을 제시하는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상담 대상에 대한 분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금융 소비자는 적절한 수준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 상환에도 무리가 없는 소득이 발생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정상금융 소비자는 보다 나은 신용, 재무 상황을 위해 신용 및 재무 관리에 관심이 많은 내담자분들이 많으십니다. 따라서 정상금융 소비자분들은 신용 관리 및 재무 관리 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며 이 경우 상담자는 신용 점수 및 신용 관리 방법 그리고 중요성을 안내하고 재무 상담 및 가계부채 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연체 위기자입니다. 연체 위기자는 연체 없이 채무를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이나 지출 구조의 변동 또는 과정 채무로 인해 향후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입니다. 연체 위기자들은 다가오는 연체 위기로 인해 재무적 불안감으로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연체 방지 방법 또는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문의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담자는 서민금융 상품 안내, 복지 서비스 안내,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 대응 방법, 개인 채무 조정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체 발생자인데 연체 발생자는 그 특성에 따라 크게 90일 미만 연체, 90일 이상 연체, 장기 연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90일 미만 연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0일 미만 연체자들은 얼마 전 연체가 시작되어 채무 연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나 신용정보상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지 이전인 분들을 의미합니다. 연체 시작으로 인해 채권자 또는 추심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추심이 진행되어 극도의 재무 불안 상태를 겪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본인이 처한 연체 상황으로 인해 현재 연체 진행에 따른 대처 방안, 보다 나은 재무 상환 방법, 정상금융 소비자로의 복귀 방법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으십니다. 이 경우 상담자는 부채 상태 점검 및 상환 여력 진단을 통해 채무적 구제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취업 지원 및 복지 지원 제도 안내 등을 연계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 연체 발생자가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서 보다 나은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90일 이상 연체자입니다. 90일 이상 연체자는 3개월 이상 진행된 연체로 인해 신용정보상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분들입니다. 이 경우 3개월 이상 진행된 연체로 인해 채권자로부터 추심 및 법적 조치가 이미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금융상 불이익을 이미 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담자는 부채 상태 점검 및 상환 여력 진단을 통해 올바른 채무자 구제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개가 가능함을 안내해드리고 필요한 경우 취업 지원 및 복지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연계 안내를 해드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담자가 실질적인 재기를 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체가 수년간 진행된 장기 연체자분들입니다. 채권은 보통 연체가 장기간 진행되면 타 금융회사로 채권이 매각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장기 연체자분들은 채무의 장기 연체로 인한 채권 매각 등으로 채무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각이 여러 번 이루어진 장기 연체 채무는 신용정보상에서도 조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장기 연체자들은 만성적인 채무 연체로 인해 채무 상환 의욕이 저하되었거나 매우 낮은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인 좌절, 절망 상태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상담자는 현재 상황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내담자의 신용 정상화 불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채무 조정을 통해 충분히 신용 회복이 가능함을 안내해드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인 채무 소재를 파악하는 방법, 채무 조정 방법 등을 안내해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기초수급 제도 등 복지 지원 제도를 안내해드려야 합니다. 신용상담의 두 번째 단계는 상담 대상 분류입니다. 상담 대상에 대한 탐문을 통해 신용상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내담자의 니즈, 즉 상담 요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내담자의 대화를 통해 나이, 부양가족, 거주 현황, 재산 현황과 같은 기본 사항을 파악하고 소득과 직업을 파악하여 경제적 능력과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채무 규모, 신용담보대출 여부, 연체 여부 등 내담자의 구체적인 채무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무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내담자가 요구한 안내 및 필요사항과
문의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해결책을 도출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각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다하는 성향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해당 분류는 크게 노력형, 좌절형, 회피형, 배짱형 등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우선 첫째 노력형은 채무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보통 생계 유지를 위한 채무 발생자, 투자 사업 용도의 채무 발생자,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원비 지출과 같은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한 분들이 노력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좌절형입니다. 이분들은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져 채무 이행에 대한 무력감과 절망감을 지닌 분들입니다. 이로 인해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지고 심지어 우울 증세까지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 번째로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유형인데 재무적 불안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단순히 채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피형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도 안내 및 채무 상환 독려 등을 통해 빠르게 문제 해결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피형 성향이 장기화될 경우 좌절형이나 배짱형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피형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짱형입니다. 배짱형은 연체로 인한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무감각한 반응 또는 분노를 표출하는 반응입니다. 채무 상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채무 상환의 필요성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배짱형의 경우는 유흥으로 인한 채무 발생자, 투기 도박으로 인한 채무 발생자, 사치로 인한 채무 발생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채무의 대항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상담 방법 및 상담 대안 제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담자에 대한 파악과 진단이 완료되면 솔루션을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상담 솔루션은 사실 워낙 다양하지만 크게 채무 조정, 신용관리, 재무관리, 복지 지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상담사는 다양한 솔루션을 숙지하여 내담자 특성에 맞게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각 솔루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